동생에게 아 씨발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저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놀라워서 쳐다봤다. 아빠 뭐라고 이야기할게. 며칠 전에 마트 앞에 차를 대고 장을 보러 들어가는데 어떤 아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쯤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동생 이렇게 세 명이 마트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큰아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남편 내가 진짜 흉내 내는 거야. 아 씨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런데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웠던 게 옆에 아빠가 있는 상황이었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즘 초등학생들 놀이터 같은 데서 욕 좀 하거든? 하지. 그런데 옆에 아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 그런데 동생에게 아 씨발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그 씨발이라는 소리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에게까지 들렸어. 그리고 나는 저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놀라워서 쳐다봤다. 아빠 뭐라고 이야기할게. 뭐라고 했는데? 욕하지 마라 새끼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끝. 욕하지 마라 새끼야 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설명이 필요 없다. 부모의 언어를 보고 배우는 상황이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대화하다가 남편 그거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너무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지안이가 엄마 그 폭력적인 시선이라는 거 혹시 이런 거야? 하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 지안이가 지금 운동부가 되었잖아. 4학년이 되고 나서 운동부가 되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함께 모여서 피구 활동을 해. 이전에는 피구를 누구랑 했냐면 같은 3학년, 같은 반 친구들끼리 그치. 모여서 피구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4학년, 5학년 형아 누나들과 같이 피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본인이 공을 잡아서 던지는 과정에서 친구를 못 맞췄어. 그래서 본인의 팀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원망을 내뿜냐면 거기로 치면 안 되지. 공 나에게 주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아직 상황을 판단하는 시기야. 그래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그런데 얼마 전에 지안이가 이렇게 탁 피구공을 던졌는데 자기가 잘 못 맞췄대. 그랬더니 같은 팀이었던 6학년 형이 지안이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지안이가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대. 지안이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긴 했어. 그때 자기가 굉장히 두려웠대. 무섭기도 했고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질까봐 불안하기도 했고 그 형아 시선이 불편했대. 그리고 나서는 우리 언어를 듣더니 엄마 그 표정이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오, 그래 난 놀랐다. 그래서 내가 지안아 그렇지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건 꼭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가 아니라 시선으로도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거든. 그러면서 지안이가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 엄마 아빠가 가끔 나에게 좀 찔리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지? 라고 묻길래 그래 그것도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어. 폭력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거, 피해를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거, 공포감에 들게 하는 거 모두 폭력일 수 있다는 거야. 무언만으로도 시선만으로도. 그러면 혼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아?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남편. 같은 결이야? 나는 유치원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후배들에게 얘들아 눈빛으로라도 아이들 때려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눈빛으로 때려볼까. 됐어 이거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어. 이거 맞아. 폭력이란 말이야. 맞네. 아무튼 주제는 뭐냐면 우리 아들과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그런데 그 아빠는 욕하지 마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이들은 언어를 어떻게 배운다? 부모의 삶 속에서 배운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 맞아.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되나?
마트 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큰아이가 욕을 했던 그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어. 볼에 바람을 넣으면서 콧구멍을 이렇게 벌리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어. 나는 아빠의 그렇게 하지 마가 뭔지 궁금해서 쳐다보았더니, 저 표정일 수 있겠구나를 유추했어. 아빠가 앞에 주어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마. 예를 들어서 볼을 통통하게 하고 콧구멍을 벌리는 그 행동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향해서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또는 이해했는데 아빠의 뜻대로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카트를 밀고 가던 걸 멈추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 얼굴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람을 빼시는 거야. 그랬는데도 아이가 계속했어. 난 슬프던데 웃기냐? 난 슬펐어. 아니 그냥 그 상황이 그래 좀 그 상황이 웃기긴 되게 하지. 그랬더니 아빠가 니 안 되겠다. 니 그냥 여기 서 있어. 니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옆에서 하면서 아빠를 따라가더라고. 더 이상 그냥 지켜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상황 보는 게 조금 힘들어. 불편하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아이의 자율권, 자율성을 놓치고 있는 거야. 자, 남편 봐봐. 우리 아이가 양이야. 어떤 울타리 속에서 지내고 싶은지를 생각해봐.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너무나 작은 울타리야. 여기서 살아가고 싶겠어? 아니면 정말 드넓은 울타리가 쳐진 이 공간 속에서 뛰어놀면서 살고 싶어? 두 번째지. 두 번째잖아. 부모도 내가 아이의 삶의 울타리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가끔 들여다봐야 돼. 울타리의 넓이는 어때야 되냐면 더없이 넓어야 돼. 하지만 울타리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울타리면 안 돼.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아니? 부모가 안정된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부모의 부모됨의 역할을 다 해내는 것. 위협하지 않는 것, 부모가 나를 두고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우리는 울타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렇다면 이 울타리의 넓이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율성은 어떤 범위까지 주어야 되냐면 남에게, 타인에게,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의 자율성이 다 보장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타인을 해롭게 하는 거니?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니? 그렇지 않지. 피해를 주는 거니? 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 아니잖아. 그냥 아빠가 불편한 거야. 자기가 그냥 보기 싫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이를 이 표정 짓지 마 하는 본인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거야. 내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이 표정 짓지 마. 나는 어느 정도로 통제하는 엄마를 본 적이 있냐면 아이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국을 먹으래. 이것도 통제하는 부모를 봤어. 왜 이렇게 말하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이가 계속 밥에 국을 말아 먹는데 그럼 소화 안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밥 먹는 순서마저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울타리의 넓이는 어떻게 쳐줘야 된다? 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이의 자율권을, 이 아이의 개인적인 취향을 부모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전 영상에서 찍었는데 아이가 콜라에 포테이토를 찍어 먹든지 말든지 부모는 이 아이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아이의 자율권을 주라는 거야. 찍어서 맛없는 건 이 아이의 몫이야. 자율권을 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울타리의 높이는 어때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울타리의 높이는 더없이 높아야 돼, 남편.
아, 그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야 된다고. 왠지 아니? 왜? 울타리의 폭을 이렇게 좁혀 놓잖아. 그러면 양들은 이곳이 너무 갑갑하지. 무엇을 꿈꿀까? 울타리를 빠져나가서 자유를 꿈꿀 것 같은데? 자유를 꿈꾸겠지. 갑갑한 거야. 그래. 이 좁은 곳이. 어. 근데 울타리 높이가 낮네? 응? 기꺼이 뛰어넘겠지. 그래서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안전 바운드리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부모는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뛰쳐나갔거든. 아, 그래서 울타리 높이는 이 아이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야 돼. 이 울타리의 높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넓이는 자율성을 말했다. 부모의 개인 취향이 들어가지 않은 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더 없는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게 울타리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높이는 뭐냐면 사회적인 규범이야. 질서야. 약속이야. 법이야. 그 아빠가 표정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불편한 거지. 이 아이는 본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때는 내버려 둬야 돼. 그런데 동생에게 아씨발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타인에게 욕을 한다고 하는 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사회적인 규범, 질서, 약속, 통념, 그리고 법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울타리의 높이는 아이가 감히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엄마들 중에서 이런 엄마들 있다. 밥 먹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고 이 반찬도 먹어라 저 반찬도 먹어라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나하나 부모의 시선 속에서 간섭을 하면서 정작 이 아이가 갑갑해서 울타리가 갑갑하잖아. 엄마의 통제가 너무 많으니까 동생을 한 대를 탁 쳤어. 그래서 동생이 엄마 형아가 때렸어 이렇게 말했어. 안 되는 행위잖아. 사람은 사람을 때릴 수 없어. 그런데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생 때리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 이 순간 이 아이는 울타리의 높이에서 건너뛰어. 언제든지. 울타리의 높이가 너무 낮잖아. 맞네. 넘나드는 거야. 내 눈에 시각 안에 울타리가 보이면 안 돼. 그 울타리가 보인다고 하는 건 부모가 아이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내 불안을 낮추기 위한 통제. 내 눈에 불편한 것을 낮추기 위한 통제. 하지만 이 아이는 갑갑하겠지. 그래서 넘나들고 싶겠지. 하지만 높이는 어때야 된다고? 절대로 넘나들 수 있는 높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더없이 높아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난 어떤 부모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는 자율성의 울타리는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서는 울타리의 높이는 정작 아이가 건너뛰고 있지는 않나. 최고의 좋은 부모는 드넓은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되 그 울타리를 내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해. 사회적인 규범과 약속 어떤 거 있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렇지. 타인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왠지 아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 내 자신을 자회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내 자신에게 폭력적인 거거든.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안 돼.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한 친구를 따돌리는 거 안 돼. 사회적으로 꼭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울타리 높이는 진짜 높게 쳤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 그런데 정작 울타리가 너무 좁잖아. 그럼 이 아이는 좁으면서 높기까지 해. 어떻게 될까? 포기하나?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움직이지 않겠지. 어떤 아이들은 계속 머리로 박아. 나 갑갑해. 나 갑갑해. 엄마 나 좀 나가고 싶어. 자기 자신을 해치지. 자기 자신의 머리에 피나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 마음으로 신체적으로. 그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머리 박지 마 할 게 아니라 벽을 무너뜨려 줘야 될까? 아니야, 벽은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돼. 이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라고? 넓게 해주라고. 맞네. 이게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야. 그러네. 자, 오늘 내 강의를 들어보신 부모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과연 우리 아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타인에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타리의 넓이를 더없이 넓게 쳐주고 있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사회적인 규범, 약속, 질서, 규칙, 사회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가 울타리의 높이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나? 지금 어떤 상태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네 이야기 참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나이대에 따라서 이 바운더리의 넓이를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 나이대에 따라서 울타리의 넓이 달라야 되는 거 맞아. 0세에서 3세까지야. 이 울타리의 넓이가 엄마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걸 그렇지. 뜻해. 그래서 그때는 울타리의 넓이를 어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 이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울타리면 된다고. 그럼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확보해 주는 정도면 그렇지. 되는 거지.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었어. 어때야 될까? 그대로 3, 4세 때 엄마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넓이 그대로 해야 될까? 안 되지. 넓혀야지. 자율성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래. 하지만 이 울타리 넓이는 부모의 눈에는 보여야 돼. 하지만 어때야 된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유치원 때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안에 청소년 아이들 넣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넣지. 갑갑하지. 그래. 그랬을 때는 진짜 그때부터는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아. 울타리 넓이. 청소년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때야 될까? 진짜 아예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넓이랑 높이들 다 무너뜨려 줘야 돼. 왜냐면 그때 높이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때는 진짜 다 무너뜨려 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내가 늘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부모도 함께 자라는 거야. 그래. 아이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는데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0세, 2세 때도 이 틀 안에서 뛰어놀아라. 그런데 6, 7세 때도 이 틀 안에서 뛰어놀아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갑갑함을 느끼는 거야. 이거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 그래. 너무 좋다.